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원인이 여러분이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식사에서 양파 드셨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양파 무엇과 함께 드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 콩팥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콩팥 질환이 가장 무서운 특징을 조용한 진행이라고 설명합니다.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성인 상당수가 이미 콩팥 기능 저하 위험군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다. 밤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을 간다. 이유 없이 피곤이 오래 간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여러분이 몸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 몸에 좋다 해서 꾸준히 드시는 양파. 이 양파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양파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합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짜게 먹지 마세요. 건강식 드세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양파, 제대로 먹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조합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어떤 식습관이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같은 양파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답은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한 장기, 바로 콩팥에 있습니다. 몸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콩팥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는 필터처럼 콩팥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필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역과 능력이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의 식습관입니다. 새 필터는 조금 거친 물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필터는 조금만 무리가 가도 쉽게 막히고 손상됩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양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파를 건강식으로 믿고 꾸준히 드십니다. 이 선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들어온 칼륨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이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고칼륨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근육 기능 저하나 심장 리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양파 하나가 아닙니다. 양파는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양파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가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특정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올 때 몸의 부담이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이런 복합적인 부담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음식은 좋다, 저 음식은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해 오셨다면 이제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음식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조합 중에서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짠 국물 음식과 양파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국물에 양파가 들어간 음식 좋아하시죠? 된장국, 찌개, 국물 요리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국물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수록 몸은 수분을 더 붙잡게 되고 혈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파에 칼륨까지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나트륨도 제대로 빠지지 않고 칼륨도 쌓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의 이중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습관, 이 습관이 반복되면 콩팥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입니다. 입맛 없을 때 이 조합만큼 당기는 음식도 없죠. 짭짤한 젓갈에 아삭한 생양파. 이 조합은 많은 분들에게 밥 한 그릇을 금방 비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연구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젓갈은 매우 높은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부 젓갈류는 소량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생양파가 더해지면 자극 성분이 혈류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은 밤입니다. 저녁에 이 조합을 드신 경우 밤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연구에서는 수면 중 배뇨 증가가 콩팥 부담과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잠이 깨고 깊은 수면이 깨지면 몸의 회복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콩팥은 더 지치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기와 양파를 함께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구운 고기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양파를 함께 먹으면 기름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식과 섭취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혈관과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까지 함께 많이 섭취하면 칼륨과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대사 능력과 배출 능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합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짠 국물과 양파, 젓갈과 생양파, 고기와 양파의 과도한 조합,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강한 자극과 과도한 부담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린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다시 건강을 살리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회복시키는 실천 방법입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양파도 마음 놓고 못 먹겠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금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빼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다시 약으로 바꾸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에 담그는 습관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파를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한번 썰어서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미네랄 성분은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같은 성분은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콩팥의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양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니어 건강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생양파는 자극이 강합니다. 위와 장뿐만 아니라 배출 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익힌 양파는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연구에서도 가열된 채소는 소화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찌거나 삶는 방식은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면서 영양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게 익힌 양파는 입안에서도 편하고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짠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조금만 바꾸셔야 합니다. 양파를 소금이나 간장 중심이 아니라 산뜻하고 가벼운 조합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적절한 산 성분은 식욕 조절과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양파에 식초를 더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양파의 장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덜 짜게 먹는다가 아니라 다르게 먹는다입니다. 이 차이가 건강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반드시 물에 한번 담근다.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다. 짠 음식 대신 가벼운 조합으로 바꾼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서 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지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만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조합이었습니다. 짠 국물과 함께 먹던 습관, 젓갈과 함께 먹던 방식, 고기와 함께 과하게 먹던 방식,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분명합니다. 이건 평생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세 가지입니다. 양파는 물에 한번 담근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익혀서 먹는다. 짠 음식 대신 가볍게 조합한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바꾼 이후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버텨온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지만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변화는 결심한 그날부터 시작한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드시는 것, 양파를 한 번 물에 담그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함께 웃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따뜻한 식탁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삶, 그 삶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바꿉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특히 부모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지쳐있는 콩팥을 아침에 어떻게 깨워야 하는지 그 실천 방법을 더 깊이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늦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